네, 미국 증시 면밀히 보겠습니다. 긴급 진단 준비했습니다. 이항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최악을 맞은 미국 증시 나스닥 베어마켓 진입했고요. 또 뉴욕 증시 대표지수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이긴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당시보다 그리고 2000년 4월의 닷컴 버블보다 일일 하락폭이 더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틀째 주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5%에서 6%, 거의 6%까지 떨어지면서 그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지상파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틀간 사라진 시가총액이 6조 4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경이라는 숫자니까요. 뭐 상상조차 안 되는 규모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34%의 보복 관세를 또 시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기 후퇴하는 것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만 보면 진짜 무섭게 그지없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물러서는 사람은 쉽게 해서 약자만이 물러서는 거고 강자는 끝까지 버티고 우리는 잠시 어려울 수 있나 우리는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책은 생각한 대로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재밌는 얘기지만 미국이 다시 부자가 될 날이 곧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주간 하락률만 보면 2020년 3월 이후 최대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8%, S&P 500 9%, 나스닥이 10% 떨어지면서 올라간 주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한 주간의 엄청난 흐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러셀 2000이 우리 시각으로 보면 목요일날 새벽에 베어마켓 고점 대비 20% 떨어진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말로는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약세장에 진입한 데 이어서요. 나스닥도 지난 토요일자로요.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 시간 금요일 정기장 끝난 때 시점에서 20% 이상 고점 대비 20% 이상이 하락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나스닥도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17.4%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더 떨어지면 S&P 500도 지금 베어마켓 진입에 초근접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고 고용시장도 있었는데 고용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전혀 좀 반영되지 않았던 하루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들어보면 좀 진짜 가끔 보면 어이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생각보다 2배가 늘어났거든요. 네. 14만 건 정도였는데 20만 건은 넘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22.8만 명인데 고용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뭐라 그랬는지 그런 거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주가 떨어진 거 하는데 네. 자기 정책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정책을 잘하고 있어서 신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방송 보시는 분빠나 전 세계 웬만한 투자를 느끼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파월 의장한테 지금 빨리 금리를 더 내리고 파월 의장은 보통 때 잘하는데 항상 실수를 한다 얘기를 또 비판을 하는 거죠. 실수하는 건 항상 느리다 얘기하면서 금리를 빨리 내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롬 파월 의장은 바로 연설을 통해서 화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 정책은 계속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대립각을 이룬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장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인의 54%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요. 경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종전과 비교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늘어났습니다. 응답자의 4분의 3은 트럼프의 수입 관세 폭탄 이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75%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내비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지금 월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이제 그 설문조사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보도한 거 되겠네요.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용한 설문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부터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도 있는데 쉽게 해서 투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투표한 사람들도 두 개 층으로 나눕니다. 한 층은 소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가라고 해서 핵심 지지층이라 보면 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는 거. 뭐 핵심적인 이제 미국의 노동자 계층도 있고 대부분 백인 위주로 돼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들의 지금 지지율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지금은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모르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JP 모간이라든가요, 블랙락 등 대표적인 IB라든가 자산 운용사에서도 관세 논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경고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연간 GDP 전망치를 지금 마이너스로 내렸거든요.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 0.3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월계 전망은 상당히 좀 냉랭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라든가요, 그리고 RBC도 S&P 목표치를 또다시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보편 관련세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개인들도 소비를 좀 덜하게 되고 당연히 기업들도 투자를 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마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이제 금융업종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바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고 한 2주 정도 앞으로 3주 정도 되면 2주차, 3주차 되면 빅테크들도 이제 실적 발표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 가장 큰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주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주식을 언제 합니까? 뭔가 불확실할 때 잘 안 하는 법입니다. 불확실하게 되면 사람들도 겁이 나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인데 바로 이 모든 것이 가져오면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눈높이를 내린 것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다든가 인플레 상승률에 좀 인플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국의 50개 주 1,200곳에서 주말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성난 군중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위와 행진이 이어졌다고 지금 여러 매체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여러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는데 제레미 시겔 교수도 이번 관세 전쟁을 두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론자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이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한 3주 전부터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지난주에 보면 저는 이분이 이런 정도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연세도 있고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완전히 쏟아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의 입장은 트럼프의 이번 관세 전쟁은 95년 만에 최대의 정책 실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셔야 되겠는데 1930년에요. 이때 무슨 법안이 있었냐면 스무티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배웠다가 잊어버려갖고 다시 한번 찾아본 얘기가 되겠는데요. 1930년 6월 17일에요. 미국의 그 당시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보호주 무역 입법이 되겠는데요. 높은 관세 부과를 평균 관세율을 20%까지 올렸습니다. 이번보다도 더 낮았지만 그 당시 상당히 올린 거가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었지만 결국 국제적인 반발을 일으켰고 상호 보호 무역이 엄청나면서 전 세계 무역 규모가 50에서 6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꼭 이것 때문만이 아니지만 미국의 대공황에 계속 진입되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 한번 지금 트럼프가 정책에 하고 있고 트럼프에 관련돼서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보면 잘못됐다라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하는 거는 한국말로 그냥 직역하면 자해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해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얘기하고 있겠고, 이러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딱 대안을 나름 제시하고 있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는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나 단기 거래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텐데,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장에 그냥 여전히 유지하는 것, 기본 전략을 유지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기 거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관세가 유지되는 한, 자 관세 이 정책이 유지되고 계속 싸움이 되는 한 엄청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관세가 당장 출하되려도 어려운 판에 이게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간이 끌수록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되고 금리 인하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이런 것들의 걱정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금리 인하는 건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고 지난 금요일 3%까지 진입하게 됐었는데 좋은 징조가 아니라 경기에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 관세에 대한 유예, 연기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될까요? 자, 너무 궁금한 이번 한 주입니다. 머스크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But I'm hopeful that there can b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America and Europe. I'm hopeful, for example, with the tariffs, that at the end of the day, I hope it is agreed that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move, ideally, in my view, to a zero tariff situation, effectively creating a free trade zone between Europe and North America. That would be that's what I hope occurs. 네, 트럼프는 아직은 강경한 입장이고 지금 머스크는 좀 다른 대비되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얘기했거든요. 나의 절친이라고 일론 머스크를 얘기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약간의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워낙 이제 자기 자신도 어렵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지금 재무부 장관도 약간 권력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할 정도로 그 안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생각보다 좀 빨리 그만둘 수 있다는 얘기를 비추기도 했는데 여하튼 뭔가 100%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저는 주가가 워낙 떨어져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선 코너에도 잠시 전에 얘기 나왔지만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월가에서 목표 주가로는 두 번째를 제시하고 있는 뭐 대단한 사람이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50에서 315달러로 무려 한 번에 43%를 깎아내렸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보다 위고 매수 위에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세 전쟁이죠.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나 다른 데서 팔리기도 쉽지 않아질 수 있겠고 워낙 해외 배터리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데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적 인물이 됐고 미국 그 마가의 대표 인물로 지금 아이콘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한번 벌써 2주일 전에 지금 텍사스에 보이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안 온다 얘기가 비판했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가갖고 얘기했던 네. 직원들 갖고 주식 팔지 말라는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여전히 일론 머스크 입장도 곤혹스럽다고 보셔야 좋겠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목표 주가도 325에서 250달러로 내렸다. 이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응 전략은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저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은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가기에는 지금 구간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리는 여러분 저점 매수 이런 물타기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지금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시장 상당히 좀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각 국가 간의 협상이 좀 뭔가 시작이라도 돼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런 생각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정책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예상된다. 이번 주 내내 좀 트럼프 입에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